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중화권 증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빨리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인 8월 15일, 7월 실물 지표가 남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수출입 지표와 물가 지표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뭐 수출입이 너무 지금 둔화된 상황이라서 압박감은 있는데, 뭐 CPI 지수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 실물 지표에서도 소매 판매는 그래도 좀 6월 대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는 좀 플랫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이 어느 정도 또 유지가 되냐, 또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좀 줄어드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8월까지는 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닐 것 같아요. 중국이 어쨌든 9월 학기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졸업 시즌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계절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유의미한 꺾이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리고 관련해서 지표가 나온다면 어떤 뭐 추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알리바바 실적 괜찮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좀 좋게 나왔고, 숫자 자체는 괜찮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도 사업 영역이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텐센트도 뭐 게임 사업을 제외한 온라인 광고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게임도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와 온라인 광고 쪽 회복 여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고 걱정 많이 하고 계신 항서제약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흐름 안 좋았어요.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저는 별로 우려할 거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그래도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원래 항서제약이 꾸준히 하려던 연구개발, 항암제 관련 연구개발이라든지 진전 상황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 계속 하고 있고, 뭐 이 기업의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 엄청나게 문제 있다라고 보여질 만한 건 없지만, 요즘 주가 흐름 자체는 중국 당국의 뭐 당연히 제약업계 반부패, 뭐 리베이트 문제 다시 한번 지금 좀 탈탈 턴다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실적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제는 미어도 다시 한번 중국 소비주 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물가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이제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 정말 디플레이션, 디리스크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자,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계속 보합권, 지난달까지만 해도 보합 뭐 0.0%대 계속 저성장, 뭐 증가세가 굉장히 좀 미미하게 나타나면서 좀 디플레이션 우려 압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Y의 숫자 자체가 헤드라인이 마이너스가 찍혀버리는 바람에 좀 역시나 중국은 경기 뭐 디플레이션 우려야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이제 우려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좀 내용을 살펴보면, 자, CPI 자체는 작년에 2.7%를 기록했어요. 상하이 봉쇄가 끝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좀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보이차 이맘때에 찍었던 한 6월, 7월 정도에 찍었던 보이차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요즘 좀 심상치 않아서 중국 국가발개위가 이 가격을 좀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작년에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계절적인 영향으로 뭐 식품 가격, 돼지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야채 가격, 다른 뭐 달걀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하락세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P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조업 PMI 지수를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세 항목을 보면서 원자재 가격에 좀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 경기 확장 국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조금
이제 마무리 구간이고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주문량이라든지 구매량 같은 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PPI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이너스 증가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PPI 지수도 작년에 이제 이 정도 뭐 기저 효과를 비롯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다시 반등 국면이 나왔다라는 거는 하반기에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디플레가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좀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코어 CPI 중에서도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이제 코어 CPI 지수를 보니까 바로 이만큼이 올라갔어요. 지난달 0.4%를 기록했고 0.8%로 굉장히 이제 좀 이 각도 자체는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에너지와 식품 가격만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그래도 가격이 꾸준히 뭐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 본 건데요. 약간 지금 그림이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자, CPI의 세부 항목을 좀 크게 나눠본 건데요. 식품과 비식품과 뭐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나눠본 건데, 상품과 뭐 식품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쪽에서 좀 플러스 성장 나온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그럼 이 서비스는 어떤 방면에서 좋아졌길래 이 플러스를 나타낸 것인가?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그렇고 지금 7월, 8월 동안 중국의 박스 오피스 같은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CPI 서비스 가격에서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가격이 모두 둔화되는 측면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완전히 디플레이션이야, 굉장히 큰 문제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의 좀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뭐 지금 완전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좀 추가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좀 꾸준히 몇 개월 더 지켜보면서 그런 국면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것도 작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중국의 CPI 구성 항목은 먹는 게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대로 미국은 뭐 주거나 렌트 비용이 조금 더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의 좀 특성이 좀 도드라져요. 좀 달라요. 각 나라별로 뭐 특정이 다르지만 중국은 정말 특히나 먹는 거,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CPI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에 돼지고기가 진짜 오랜만에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은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9년이잖아요. 이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된 직후에 돼지고기가 귀해졌을 당시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었던 양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시 꺾였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코로나 봉쇄 직후에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자, 보시면 좀 옆으로 계속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7월 말부터는 조금씩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중국도 뭐 CPI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고 부담이기도 하고, 좀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하락세가 좀 도드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이제 가격이 오를 때는 정부가 비축해 있던 물량, 돼지고기 물량을 시장에 풀었다면, 지금 조절은 시장에 풀려있는 돼지고기를 다시 비축을 하면서 가격을 좀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가격이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인민은행장도 8월부터는 중국 CPI 좀 플러스 성장할 거야 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상한 소리는 아니구나 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전 8월 CPI 나올 때도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아까 서비스 가격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 가격을 조금 더 추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막 지난주에 굉장히 핫한 뉴스로 떠올랐죠. 이거는 뭐 우리 증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아시아 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더 확대를 했는데, 자, 이번에 한국과 일본, 미국, 뭐 호주 같은 나라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됐다더라.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이제 어쨌든 단체 관광들 중국인들 단체 관광객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다 원래 그전에는 한 2번 정도 발표에 걸쳐서 60개의 국가만 가능했어요. 중국인들이 단체 여행 가능한 국가가 6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138개로 이제 거의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올해 뭐 국경절 연휴라든지 이럴 때 명동에서 중국인들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사실 저는 한 올해도 좀 빨리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좀 섣부르게 있었는데, 그래서 5월달 뭐 노동절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계속 지연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말 확 달라졌다, 발표가 됐다라는 점이고, 제가 지난주에 정치국 회의의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국제항공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정치국 회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항공편 증설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비자 문제가 지금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 좀 간소화 시켜줘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것 또한 간소화 됐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만 돼도 사실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관광 가려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꺾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만 좀 어느 정도 간소화됐어도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중국에 놀러 가려고 하는 외국인들도 좀 이전보다는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저는 커지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실 중국의 소비 회복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리고 실망감도 컸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상반기 2분기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여행 성수기가 또 남아있죠.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엄청난 장기 연휴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뭐 중추절 연휴부터 국경절 연휴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여행객 허용 국가에 이제 더 늘어나면서 공항이라든지 여행 플랫폼 같은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출장 컨텐츠에서 김지은 연구원이랑 얘기했던 그 트립닷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거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그냥 여행 수요가 저절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 앉아서 돈을 번 모습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났다라는데, 하반기에 더 하겠죠. 갈 수 있는 나라 더 많아지고, 특히나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깝고 한국도 뭐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더 많은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행 외에도 그 내수 안에서도 지금 좀 상반기 실적까지도 크게 문제 없이, 그리고 좀 오히려 반등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개선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쪽이 음식료라든지 기주 모태주나 뭐 백주라든지 맥주 이런 쪽으로, 술 관련된 쪽으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식 같은 경우에도 하이디라오 같은 뭐 외식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식 관련 산업이 그래도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스오피스도 중국 자국의 영화들이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반응이 꽤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미워도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딱 시기가 아닐까. 밸류에이션도 지금 아직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